머니투데이 뉴스 포털에 이제 1위 랭크된 기사를 보니까 제목이 최고가 찍고 60% 폭락, 잔혹사 이어져도 상장 못 매는 이유. 주가에 상관없이 무조건 상장이 목표가 된 현재 상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왜 이 뉴스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렸을까? 상장이라는 것의 실체가 회사와 그 회사에 투자한 투자사, 이 두 주체가 상장으로 투자금을 땡겨와서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수단이 돼버린 건데, 이런 상황을 보는 시선이 곱지가 않은 거죠. 3프로TV도 마찬가지고 투자를 많이 받은 회사들이 고금리 시대에 돈을 벌지 못하면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상장만 성공하면 투자금 회수뿐만 아니라 투자 수익률이 급등을 한다. 서로 윈윈을 하게 된 거죠. 그 윈윈의 주체는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회사랑 투자사입니다. 묻지마 상장이 목표이고 개인 투자자들의 돈은 생명줄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잡는 순간 썩은 동아줄이 될 수도 있다. 기사의 주인공은 캡스톤 파트너스고요.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투자사, 즉 벤처캐피탈 VC가 되겠습니다. 벤처캐피탈이 상장에 목을 메고 있는 로직도 똑같습니다. 벤처캐피탈에도 투자를 하는 투자사들이 있기 때문에 두 주체가, 회사와 투자사가 개인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상황, 회사가 돈이 필요해진 거죠. 더벨 2008년 설립된 캡스톤 파트너스는 출범부터 3년 미만의 초기 기업 발굴, 투자하는 마이크로 VC를 표방했다. 당시 기존 VC들이 투자를 꺼렸던 초기 기업에 선제적으로 뛰어들어 창업자 친화적인 VC로 성장해왔다. 스타트업도 그렇고 스타트업에 투자한 투자사들이 높은 금리 때문에 상황이 어려워졌고, 본질적으로는 스타트업들이 덩치를 키우고 돈 쓰는 마케팅은 잘해도 돈을 버는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스타트업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에 상장을 시켜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럴수록 투자한 돈을 반드시 엑시트를 해야만 한다라는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고, 궁여지책인 상장 외에는 달리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 와중에도 회사들은 계속 돈이 마르고 있고 오늘 내일 하면서 속이 타들어가고 있는 것이 스타트업과 VC의 현 상황이라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은 캡스톤 파트너스의 포트폴리오는 당근마켓, 직방, 컬리, 파두 등등 대중에 친숙한 이름이 보이죠. 대중들 입장에서는 당근마켓이나 직방, 컬리 등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돈을 잘 벌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캡스톤이 투자한 저 회사들이 궁극적으로 상장에 성공을 해서 결과적으로 캡스톤 파트너스의 자금 사정도 좋아지고 더 나아가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을까? 투자할 만한 회사인가? 캡스톤 파트너스 대표의 인터뷰를 보겠습니다. 캡스톤의 송 대표는 포트폴리오 기업들은 현재 시장에 알려진 것보다 더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며, 포트폴리오 기업의 상장이 이어지면서 주주분들에게 지속적인 주가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캡스톤 파트너스는 보유한 포트폴리오의 상장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당근마켓과 직방, 샌드버드, 파두, 컬리 등 상장을 준비 중인 대여급 스타트업이 많다는 것이다. 캡스톤 파트너스는 해당 기업들의 초기 투자자로 참여했다. VC 투자에서는 통상 초기 투자일수록 향후 엑시트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크다. 이어 최대한 보수적인 관점에서 공모 구조를 마련했기 때문에 상장 후 기업 가치 상승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 회사 대표니까 당연히 상장을 성공시킬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스탠스고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것이, 우리가 아는 것보다 그 회사들이 더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 제 생각이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들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의하면 캡스톤 파트너스 주요 포트폴리오들이 상장을 목표로 저돌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인 것은 맞지만, 저 회사들의 성공이 힘들 것이라고 판정이 난 회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부 유망한 포트폴리오는 이미 엑시트를 한 것도 확인이 됐고요. 성장성은커녕 수익 창출의 기대조차 힘든 회사들이 주요 포트폴리오로 남아있는 상황인데, 적자 기업을 보는 눈이 날카로워졌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 시장이 나아가는 방향성을 생각한다면 희망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상황이 힘든 회사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근마켓부터 보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회사고 우리도 자주 이용하는 회사죠.
월간 이용자도 급속도로 성장세에 있고 매출도 급속도로 늘고 있고 예전 같으면은 성공한 척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다만 영업이익이 전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남는 거 없는 장사는 인정을 안 해주는 분위기죠. 중요한 거는 이제 매출이나 이용자 수보다는 이제 적자 폭이 줄어들거나 흑자가 나와줘야 되는 건데, 즉 성장세가 보여야 되는 건데, 당근마켓은 중고 거래죠. 이제 이용자들끼리 소통을 하는 C2C 플랫폼이기 때문에 수수료나 중간 수익이 나기 힘든 구조이고, 그래서 플랫폼의 유일한 비즈니스 모델인 광고 외에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중고 플랫폼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당근마켓이 중고 시장에서 1위인 건 맞는데 업황 자체가 안 좋다는 거죠. 시장이 점점 커지는 건 맞는데 중고 거래라는 것 자체가 절약을 하려고 남이 쓰던 물건을 산 개념이다 보니까 가격에 거품이 끼는 순간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플랫폼들이 소비자들로부터 돈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틈새가 없다는 거예요. 가령 뭐 배송 수수료를 받거나 돈을 많이 내는 큰 회사 제품 위주로 꾸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버리면은 소비자들은 다 떠나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 광고를 이제 디스플레이 광고를 붙이는 정도인데 사람들이 당근마켓에 머무는 시간이 유튜브나 네이버 혹은 타 커뮤니티에 비해서 짧기 때문에 효율이 매우 떨어진다. 구글이나 네이버처럼 뭐 상호를 검색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서버비라든지 이제 운영비가 늘어나는 속도를 광고 수익이 따라주지를 못하고 있다. 이 495억이 광고 수익이라서 문제가 아니라 광고인데 단가가 낮아서 문제인 거예요. 즉, 이 1200만 명의 사람들이 하루에 10번, 20번씩 들어오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광고비가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노출이 많이 될 진짜 테니까. 가끔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네이버나 카카오는 하루에도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조 단위로 매출액을 찍는데 이제 당근은 정말 필요할 때만 들어가잖아요. 당근의 이 중고거래 옆에 어떤 탭이 있는지 잘 모르시죠. 커뮤니티도 있고 우리 동네 이야기도 있고 그런 것도 뭐, 있어요? 많아요. 많은데 사람들이 몰라. 그 말인즉슨 우리도 네이버 카카오처럼 사람들이 하루에 수십 번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이것저것 시도하는데 다 안 된 거예요. 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유명하고 쓰는 사람도 많은데 돈을 쓰는 방법은 잘 알고 있는데 돈을 버는 방법을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신선식품 시장에 쿠팡이라는 거인이 등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마트조차도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이커머스에서는 네이버 정도나 돼야 쿠팡이랑 이제 싸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컬리의 의미 있는 숫자들이 피크 아웃을 넘어가지고 이제 날개 없는 추락 중인 상황입니다. 컬리는 올해 상장 실패를 한 뒤에 1,200억 원을 추가로 투자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앵커랑 아스펙스로부터 투자를 받았는데 1년에 2,300억 원씩 까먹고 있는데 긴급 수혈로 받은 돈이 1,200억 원입니다.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캡스톤이 이제 컬리의 긴급 수혈에 참여했다라는 내용은 없고요. 뭐 돈이 없거나 기버를 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컬리는 정말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갔습니다. 어떻게든 합심을 해서 상장을 밀어붙이려고 하겠죠. 컬리는 제가 과거에도 위험해 보인다라는 내용의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보다 지금은 사정이 더 안 좋아져서 컬리의 현재 주가를 보시면 19,800원인데 이제 비상장에서 보는 거죠. 이제 비상장에서 보이는 컬리 현재 주가는 19,800원인데 2022년에는 무려 11만 6천 원이었던 적이 있고 과연 1년 반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무슨 일이 있었다기보다는 아무 일도 없었던 거죠. 도약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계속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의심이 확신이 되어버린 게 바로 컬리의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이제 쿠팡이 빠르게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상황은 엎친 데 덮친 격이 돼버린 거죠. 이번에 컬리에 들어간 투자사가 이제 컬리의 기업 가치를 3조로 측정을 했다고 하는데 참고로 신세계 시총이 1조 8천억 원입니다. 근데 컬리의 기업 가치를 3조로 측정을 한 거죠. 그냥 아무 말 대잔치라는 생각이 들고요. 투자사가 측정한 몸값은 전혀 신뢰할 수가 없다. 본인들이 투자를 해놓고서 몸값을 그냥 높게 측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컬리의 최근 반기 성적표를 보면은 1년 전보다 악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월 이용자 수가 400만 명대로 떨어졌고요. 이제 피크 아웃된 후에 800만 명에서 400만 명으로 반토막이 난 거죠.
사실 펀드멘탈인 사용자가 줄어드는 추세라면 답이 없습니다. 제가 컬리를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게 아니라 돈을 못 버는 스타트업의 리스크는 너무나도 크다. 직방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인중개업이라는 업종에 제약이 많다 보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한정적이고 투자의 실패 등으로 보이는 것보다 사정이 매우 안 좋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직방을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전세 사기나 부동산 사기 근절에 직방이 유의미한 활약을 이제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직방이 부디 잘 버텨내서 성공을 해주기를 내심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되게 위험한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차입금 보세요. 차입금이 7%, 8% 차입금이 팍팍팍팍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00억, 300억 뭐 이렇게 빌리네요. 그렇죠. 이제 전년도에 600억이었던 게 당년도에 1,150억이 돼 장기 차입금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캐시가 적 빠지니까. 캐피탈에서 돈 빌려서 직원 월급 주고 있구나. 캐피탈을 돈 해서 계열사들 월급 주고 있죠. 직원 야, 월급과 아이고야. 계열사들 월급 주고 있죠. 이거 아닌데. 다시 더 벨의 기사로 돌아와서 기존 VC들이 이제 투자를 끌었던 초기 기업에 이제 선제적으로 뛰어들어 창업자 친화적인 VC로 성장을 해왔다라는 기사 내용인데, 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큰 수익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똑같은 이유 때문에 엄청난 리스크를 떠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창업자 친화적인 VC로 성장을 해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창업자들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이제 VC다 보니까 창업자를 살리기 위해서 개인 투자자들을 희생을 시킬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장기적인 고금리 상황으로 접어드는 현 시점에서 이제 돈을 못 버는 신생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힘든 환경이다. 부채는 큰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보유 현금만이 이제 고금리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건데, 현재 캡스톤 파트너스의 현금성 자산은 4억 원이라고 합니다. 현재 상장 VC는 에이티넘 인베스트, LB 인베스트먼트, DSC 인베스트먼트, 미래에셋 벤처 투자, 스톤 브릿지 벤처스 등 18개 사이다. 캡스톤 파트너스가 상장을 하면은 상장 VC는 19개로 늘어난다. 하지만 대다수가 부진한 주가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3월 상장한 LB 인베스트먼트는 상장 다음날 역대 최고가인 1,400원까지 올랐다. 현재는 4,130원으로 고점 대비 60% 가까이 폭락을 했다. SBI 인베스트먼트의 주가도 연초 1,055원에서 600원대로 동전주로 전락을 했다. 뭐 고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사정이 좋지가 않죠. 이 상황에서 얼마나 다급했으면은 캡스톤 파트너스가 상장을 추진하고 있나, 그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캡스톤은 그 전에도 이제 상장을 도전했었습니다. 스펙 상장을 두드렸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VC 간 지분 보유 금지법이 실패의 이유라고 하는데, VC 업황 때문에 리스크로 작용한 것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패한 후에 다시 상장의 문을 두드린다는 것이 오늘 머니투데이 1위를 한 뉴스의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장을 더 벨 기사에서 가져왔습니다. 캡스톤 파트너스가 기업 공개를 위한 본격적인 여정에 돌입했다. 상장을 통해서 기존 투자자들에게 엑시트 기회를 열어주겠다는 보관이다. 기존 투자자들의 엑시트의 기회로 열어주겠다라는 문장 앞에 빠져있는 문장은 개인 투자자들의 돈으로 라는 문장이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계속 리스크를 체크해야만 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돈은 그냥 가져가도 되는 돈이 아니다. 메시지를 끝으로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